안녕하세요. 바다지킴이들입니다. 오늘 비치코밍을 하기 위해 방문한 해변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일광해변입니다. 작고 아담한 크기의 해변이며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해변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촬영 영상 장비를 바닷물 속에 떠나보낸 후 새롭게 장만한 장비들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아직 주문한 장비들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소 바람소리가 들리고 잡음이 조금 들리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지킴이는 오늘도 해변 쓰레기 수거를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단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평소 많이 들어왔던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매주 한 번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우리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는 것은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위해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이고 무엇이 서로 다른지 알아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의 개념적 의미는 모두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찌꺼기를 방향제로 사용한다거나 소주병, 맥주병 등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서 다사용한 물건이 재활용되어지는 것을 넘어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서 그 형태를 바꾸어 재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지요. 업사이클링의 좋은 예로서 재활용천으로 새로운 옷이나 가방을 만들고 버려진 현수막 등을 이용해 장바구니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업사이클링의 영역에는 그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으냐에 따라 그 사용 영역이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분리수거 방식은 우리에게 리사이클링을 한다는 명분으로 분리수거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연 정말 우리가 분리수거한 쓰레기들이 제대로 재활용되어지고 있을까요? 2018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이 약 86.1%가 되고 소각 및 매립은 5.9%와 7.8%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환경부 발표와는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재활용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약 수거 비율 대비 23% 정도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들이 재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분리를 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들이 있는 상태 그대로 분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하나하나 설거지하듯 깨끗이 닦아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이번 팬데믹 상황에 늘어난 배달 음식통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으나 결정적 이유는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사이클링보다 업사이클링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사이클링의 경우 그 형태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업사이클링을 시도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라코리아, 현대자동차, 아디다스, 브레오, 베르두라, 커터트래쉬 등등 수많은 세계적 업체들이 앞다투어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코리아와 아디다스는 신발 및 의류 그리고 방한복 충전재 등을 업사이클한 재료로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자동차 내장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오와 베르두라 그리고 커터트래쉬는 버려진 폐기물을 활용해 스케이트보드, 신발 그리고 패션 브랜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나 둘 점점 많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소비자인 우리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발맞춤에 뒤처진 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세계 기구들의 발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빨리 적응하고 움직여서 세계적인 환경업체로 이름을 알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원료가 되어지는 플라스틱들이 오염이 되거나 제대로 된 수거 방식이 아닌 마구 버린 플라스틱이라면 그들은 이중으로 자금을 투입해 그것들을 다시 재분류를 해야만 하고, 이는 곧 생산 제품 단가를 올리게 되어 소비자들이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인 우리들은 비싼 제품 가격에 구매를 마다할 것이며 회사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것이지만 우리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재활용의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면 나 하나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고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린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들에게 먼저 무엇을 바라고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며 때로는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각되거나 매립되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완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된 연습이다. 연습이 거듭되면 습관이 된다 라고 누군가 말한 것이 떠오르듯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 하나 정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일광해변에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의 차이점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이 몇 분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바다지킴이들은 묵묵히 굳굳하게 비치코밍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바다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분량의 영상입니다. 파도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약간 있지만 그래도 사용할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른 해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다지킴이들이었습니다. 참, 나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꼭이요.